자, 21번 볼게. 최고차의 개수가 1인 3차함수 fx가 있었고 gx는 뭔지 모르는데 g'x가 저렇게 정의가 되었대. 그래서 보면 일단 준 거 봅시다. fx는 x 세제곱으로 시작하는 애고, 다음 g'x에 대한 식이 x-1 곱하기 f'x다. 자, 그러면 일단 여기서 간단하게 알 수 있는 정보들 좀 써놓자. 여기에서 이 식에서 다른 건 몰라도 x에다 1 정도는 넣어볼만 하잖아. 그래서 x에다 1 넣어보면 g'1은 0이다. 요거 하나 뽑혀 나올 거고, 다음 이제 가나 조건. 가 g1은 0이다. 이렇게 나오네. 자, 나 그러면 이거 수업 시간에 한 두어 번 했는데 이걸로 알 수 있는 정보가 있는데 되게 중요했던 거 뭐야? 어떤 함수가 그냥 1을 넣어도 0 나오고 미분해서 1 넣어도 0 나온대. x-1을 인수로 갖는다. 그거는 이거 없어도 돼. 그렇지 않아? 그렇지. x-1을 최소한 2개는 갖고 있어야 돼. 최소한 2개. 이런 꼴이라는 거고. 자, 다음 gx가 x가 0일 때 극값을 갖는데, 그럼 여기는 써있는 말 보자. gx가 x가 0일 때만 극값을 갖는다. 그럼 요거 해석하면 생각을 해보자. 만약에 gx를 미분했을 때 미분한 식이 뭐 x-1도 있고 x 플러스 1도 있고 뭐 이렇게 돼 있다면 얘는 x가 1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모두 극값을 갖는 게 맞지. 그지? 여기에 인수가 늘어날수록 다 극값으로 작용할 거야. 그지? 0, 프라임이 0 될 때니까. 근데 0이 되는데, 프라임이 0이 되는데 극값이 존재하지 않을 때가 있지. 언제야? 제곱이어서 중근일 때. 왜냐면 이럴 때는 프라임의 그래프가 이렇게 되잖아. 그럼 여기 극값 아니잖아.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1일 때 1이 중근으로 작용하면 이거 중근은 증감이 안 바뀌니까 극값 아니잖아. 그지? 그러니까 gx가 x가 0일 때만 극값이다. x가 0일 때만 극값이다 라는 건 x가 0일 때만 일반적인 근이고 따를 때는 있으면 중근이고 없을 수도 있고 이렇다는 얘기지. 근데 우리 이미 알고 있잖아. g'1이 0이 된다라는 걸 알고 있지. 이 조건 있잖아. 0이 될 때가 있어, g'이. 근데 0이 될 때가 있는데 x가 0일 때만 극값이라 했으니까 즉 뭐야? x가 1일 때는 gx가 극값을 가지지 않는다는 소리고, 그러면 요게 딱 힘을 받지. 아, 이거 중근이구나. x가 1일 때는 중근이란 소리야. 이런 느낌인 거지, 굳이 말하자면. 이해됐을까? 그래서 gx가 여기서 조금 더 진화해서 이 조건을 받아들이고 여기서 조금 더 진화해서 gx가 x-1을 최소 2개는 갖고 있고 그리고 x라는 근도 갖고 있어야 돼. 이렇게까지는 gx가 정의되겠다. 물론 아직 더 뒤에 더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지. 여기까지 이해됐을까? 자, 그러면 이제 이 상태에서 뭐 구하래? gx 구하래? 그럼 아직 gx 완성 아니야. 이게 끝이 아니라 여기 뒤에 뭐 개수가 붙을 수도 있고 식이 더 붙을 수도 있고 아직 몰라.
딱 요까지만 알고 있는 거야.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주어진 식 어딨냐? 얘가 주어진 식이잖아. 이제 남은 거는 얘가 그래서 총 몇 차일까, 몇 차식일까랑 최고차항의 개수는 뭘까, 요것만 고민하면 되겠지. 자, fx가 x 세제곱으로 시작하고 있대. 그러면 당연히 f'x는 3x 제곱으로 시작할 거고, 그러면 이걸 여기다가 쓱 넣어주면 얘가 3x 세제곱으로 시작한다는 게 확정이 됐지. 그러면 자동으로 g'x가 3x 세제곱으로 시작한다는 소리네. 그러면 gx는 어떻게 생겨 먹었을까를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지. gx는 4분의 3 x 4제곱으로 시작하는 4차식일 거다 라고 우리가 알 수 있겠네. 괜찮을까요? 여기까지? 자, 그럼 이제 할 거 하면 되겠지. 지금 어디 보자. G 프라임이 잠깐 잘 쓴 거 맞나? 아, 내가 이거 잘못 썼구나. 미안. G 프라임이지. 일단 여기까지는 의미가 없겠다. 지금 우리가 쓸 게 이제 결론은 gx가 x-1의 제곱을 인수로 갖고 있다는 거랑 gx가 4분의 3 x 4제곱으로 시작한다 라는 두 가지지. 그지? 그럼 요거 가지고 이제 gx의 식을 만들어야겠네. 자, 갑시다. 자, 그럼 요거까지 섞어야 돼. gx 말고 g'으로 갈게. 요걸로. 자, g'은 3으로 시작하는 3차식이야. 그리고 x가 0일 때만 그 값을 갖는다 했으니까 g'x가 0이라는 근은 갖고 있어야 돼. 괜찮지? 내가 아까 말 잘못했네. 다음 또 다른 근, 여기 1이라는 g'1이 0이니까 1이라는 근도 있어야 되는데 얘가 한 개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지. 왜? 이러면 x가 1일 때도 그 값이잖아. 이해됐어? 그러니까 두 개는 갖고 있어야지. 세 개일 수도 있고 네 개일 수도 있지만 3차식이랬으니까 두 개가 최선이지. 이해됐을까? 다시 아까도 말했지만 요거 가지고 gx가 x-1을 두 개 갖고 있다라는 것보다는 두 개 이상, 최소 두 개는 갖고 있다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더 있을 수도 있어. 몇 개 있을지도 모르는데 일단 그 정도를 알아둔 상태에서 지금 gx가 x가 0일 때 그 값이랬으니까 일단 요 정보로 알 수 있는 단편적인 지식은 g'0이 0이라는 소리잖아. 즉 gx가 x를 인수로 갖는다는 거, g'x가 x를 인수로 갖는다는 거고, 그래서 여기 붙인 거고, 다음 여기 간의 개수랑 차수 간의 관계를 통해서 g'x가 3x 세제곱으로 시작하는 3차식이다 라는 걸 알았어. 그러면 그거 가지고 g'을 짤 건데 일단 3x 세제곱으로 시작하는 x가 근인 n이니까 여기까지는 확정이고, 다음 g'1이 0이랬으니까 x-1을 인수로 갖는 건 확정인데 얘가 하나만 갖고 있으면 x가 0일 때만 그 값이라는 말이 존재하지, 이거 성립하지 않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두 개 갖게 준 거지. 상황이 됐을까? 그래서 g'이 나왔다. 그러면 요거 전개하면 이렇게 될 거고, 지금 g 연구를 했으니까 부정적분 해야지. 해서
이렇게 되겠다. 자, 근데 C를 구하기 위해서 대입값 하나 필요한데 어딨어? 여기 있지? G1이 0이다. 그래서 1 대입해서 C값 구해주면 C값이 마이너스 4분의 1이 나와서 GX 완성. 이렇게 완성되겠다. 이 12번 됐니? 자, 다음 또 질문 있을까? 25번까지 질문. (22번) 같은 거 이제 괜찮아? 얘들아? 이거 차수 뽑아내야 되는 거지. 지금 fx 차수 안 줬으니까. 차수랑 개수를 최고차항을 임의로 둬서 찾아내야 되는 문제. 22번. 괜찮으면 넘어간다. 넘겨서 27번 봅시다. 27번. 그래도 생각보다 잘 푼 사람들이 많네. 27번, 28번. 자, 27번.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다항함수 fx. 차수 안 줬어. 그러니까 fx는 최고차항 개수가 1이라는 것만 줬으니까 얘는 x의 n제곱으로 시작하는 어떤 식일 거야. 자, 다음 얘의 한 부정적분을 대문자 fx를 하자. 자, 그럼 얘는 생김새가 얘의 부정적분이니까 n 플러스 1분의 1 x n 플러스 1제곱으로 시작하는 애일 거야. 자, 그 상태에서 이제 얘네 둘을 가지고 식을 만들었는데 대문자 fx 마이너스 fx가 ax 세제곱 마이너스 3ax다. 이게 항상 성립한대. 이때 f6a 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어. 자, 그러면 일단 가장 시급한 게 뭐야? 이거 몇 차인지 알고 싶지. 자, 그래서 얘네 둘을 여기다가 쓱 넣어볼게. 최고차항만 볼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우변에서 얘만 볼 거야. 자, 그러면 얘는 n 플러스 1분의 1 x n 플러스 1제곱이고 얘는 넣어봤자지. 왜? 얘가 얘보다 무조건 차수 높잖아. 난 좌변과 우변의 최고차항만 비교할 거니까. 그러니까 이쪽과 이쪽만 비교하면 될 일이지. 그러면 여기서 결과물이 딱 나오지. n은 2다. n이 2니까 a는 3분의 1이다. 어렵지 않게 뽑혀 나왔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구해낸 정보를 가지고 지금 문제에서 준 요 정보들을 다 바꿔주면, 자, 첫 번째 fx는 x제곱으로 시작하는 애였고 당연히 대문자 fx 부정적분 값은 3분의 1 x 세제곱으로 시작하는 애였다는 거고, 그래서 fx 마이너스 소문자 fx가 3분의 1 x 세제곱 마이너스 x라는 얘기지. 이렇게 바뀌었지. 문제에서 준 조건들이. 이건 우리 나머지 정리 때도 그때부터 되게 많이 했던 거다. 그지? 최고차 수가 몇인지 모르는데 어떤 식의 차수를 모를 때 최고차항만을 비교해서 빠르게 구하는 법 맨날부터 했었던 거고. 자, 그래서 문제 조건이 이렇게 바뀐 상태에서 이제 구하라는 거 f6a를 구하러 가자. 그러면 a 구했으니까 얘도 바꿔놓자. a 끝. 이거 구하시오네. 자,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 뭐를 할까라고 생각을 해봐야지. 뭐 할 수 있을까?
이제는. 이거 푼 사람도 어떻게 했어? 뭐 이거 푸는 방법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아서. 천천히 풀었어? 이거 어떻게 했어? 이 상태에서? 2호까지 구했어? 그래서 이렇게 바뀌었어. 이제 뭐 했어? 잘했다. 자, 보자. 이런 거 있을 때, 아직 너도 이거 풀었나? 너도 이거 미분했어? 자, 그러면 지금 일단 얘네들은 이대로 냅두고 여기서 미지수로 두긴 너무 복잡하잖아. 그지? 이 상태로 미지수 두는 건 조금 귀찮으니까 이 식을 좀 변형하자. 그래서 이거를 양변 미분을 해볼게. x에 대해 미분하면 fx가 될 거고 f'x가 될 거고 얘는 x제곱 마이너스 1이 되겠네. 그러면 이 식 써도 되고 이 식 써도 되잖아. 어차피 맞는 식이니까. 그러면 상대적으로 얘보다 얘가 차수가 훨씬 작잖아. 그러니까 얘를 조금 더 이용해 주자. 왜? 차수가 낮으면 그만큼 미지수도 줄어든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굳이 이 대문자 fx 부정적분 식을 가지고 여기서 이 식에서 뭔가 하려고 하지 말고 이거 바꿀 수 있잖아. 바꾸면 되지. 그래서 우리는 fx를 가지고 미지수 계산을 하자고. 자, 여기 있던 a랑 지금 내가 쓴 a랑은 다른 얘기 얘들아. 그냥 딴 걸로 할까? 안 헷갈리게. m이라고 할게. 자, fx를 이렇게 뒀어. 뒤에 거를. 그러면 당연히 f'x도 요렇게만 나오겠지. 그러니까 이거 쓰는 것보다 훨씬 낫잖아. 그래서 내가 만든 얘네 둘을 여기다가 쓱 넣어봐서 개수 비교하면 끝나겠지. 자, 넣으면 얘에서 얘를 빼면 돼. 빼면 x제곱 m-2x 플러스 n 마이너스 m. 얘가 x제곱 마이너스 1이다. 개수 비교하면 m 값은 2가 나오고 n 값은 1이 나오겠네. 됐다. 그러므로 내가 원하던 fx가 나왔다. fx는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이었다. 그럼 끝. 그러니까 식을 변형할 수 있으면 변형해서 풀면 차수가 낮아지면 모르는 미지수도 줄어드니까 문제에선 요식을 줬지만 굳이 이거를 3차식을 미지수로 두는 건 힘드니까 물론 이렇게 해도 답은 나오겠지. 근데 이렇게 바꿔서 하면 훨씬 수월하겠지. 미지수의 개수가 줄어드니까. 뭐 아무렇게나 해도 답은 나올 거야. 나오긴. 자, 이게 27번이었고 이해되죠 얘들아?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 요거 할 수 있으면 되는 문제였어. 요거 기억해서. 자, 다음 28번 봅시다. 요것도 지금 푼 사람들도 있는데 푼 사람들 보니까 안 까먹고 잘 썼어. 앞에서도 방금 했었지. 자, 다시 한번 정리 좀 하자. 뭐 정리를 할 것도 없고 그냥 단편적인 지식이지. 자, 어떤 식에다가 a를 넣었더니 0 나왔대. 근데 얘한테 미분한 식에도 똑같은 애를 넣었더니 0 나왔대. 그러면 결론은 얘가 최소한 x-a라는 인수를 최소한 2개는 갖고 있구나지. 최소한이다. 2개를 갖고 있다가 아니라 2개 이상 갖고 있다야. 3개여도 되거든. 4개여도 되거든. 모르는 거니까. 그러면 이 구조가 이해가 되면 얘들아, 우리가 지금 얘네 둘만 갖고 노는 게 아니잖아. 얘를 미분한 값만 있는 게 아니라 얘를 적분한 값도 있잖아. 그러니까 그 관계가 얘한테도 똑같이 적용되겠지. 어떤 식을 부정적분한 식에다가 a를 넣었더니 0 나왔대. 그리고 원래 식인 소문자에도 넣었더니 0 나왔대. 그러면 이 구조랑 똑같은 거야. 뭐야? 얘가 이 인수를 최소한 2개 갖고 있는 거지. 같은 구도잖아. 그지?
얘를 미분하면 얘가 되는 관계, 얘를 미분하면 얘가 되는 관계니까 원래 식에다가 또는 미분한 식에다가 똑같은 수를 넣었으니 0 나왔다? 그러면 원래 식은 두 개는 갖고 있어야 된다. 처럼 얘도 마찬가지지. 얘를 미분하면 얘가 되는 거니까 그런 관계니까 어떤 식과 그거의 부정적분에 똑같은 수를 넣었을 때 0 나왔다는 건 그 부정적분이라는 식이 인수를 두 개 갖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잖아. 똑같은 구도니까. 그지? 그러면 이거를 이용해서 28번을 보자. 이거 진짜 많이 쓰는 거야. 꼭 좀 기억해. 잘 써먹으면 돼. 자, 문제. fx가 있었고 부정적분 대 fx라고 하고 이때 걔네들의 조건식이 각 모든 x에 대하여 3fx가 x-1의 fx다. 이렇게 돼 있네. 자, 그러면 이것도 다른 거는 뭐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를 가장 미련하게 푸는 짓은 이거를 얘를 임의로 둬서 계산하려고 하는 거, 계수 비교하려고 하는 거. 가장 미련하지. 이거 언제 다 해. 자, 그래서 일단 여기서 첫 번째로 우리가 해볼 만한 거는 당연히 이 정도는 눈에 보여야지 x에다 1 대입하는 거지. 그러면 3f1은 0이므로 여기에서 f1이 0이구나. 하나 뽑아져 나올 거고. 자, 다음 나에서 f2는 4다. 이거는 뭐 단편적인 지식이니까 그래도 해볼까? 자, 그러면 f2가 4다라는 조건을 줬잖아. 그럼 당연히 저 식에다가도 x에다 2 한 번은 넣어볼 만한 거야. 알려줬으니까. 그러면 물론 항등식적인 요소로는 1밖에 넣을 게 없지만 문제에서 준 값이 있으니까 2도 한번 넣어보자. 그럼 2 넣으면 3f2는 얘는 1이 되고 얘는 f인데 f가 4랬으니까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부정적분에 대입값 하나 더 줬네. 이렇게 두 개의 대입값을 알아냈어. 자, 다음. 그럼 지금 문제에서 준 거 다 썼잖아. 다 썼는데 지금 뭐 풀릴 기미가 없지? 그럼 이제 조금만 더 생각을 해봐야지. 조금만.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생각을 해봅시다. 아까 방금 전 문제에서 했던 거야. 요 식을 보고 이 식만을 이용하려고 들 필요는 없어. 왜? 이게 등식이랬으니까 얼마든지 이걸 더 적분할 일은 없고 얘를 미분한 식도 우리가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얘를 미분한 식도 한번 써보자. 자, 미분하면 좌변은 3fx가 될 거고 우변은 고배 미분이지. 요렇게 되겠네. 양변 미분하면. 그럼 fx 넘겨줘서 계산해주면 2fx는 x-1의 f'x다. 요런 식이 나와버리네. 그러면 또 미분해서 또 뭔가 새로운 식이 나왔잖아. 그럼 또 할만한 모양이잖아. 얘랑 비스무리하니까. 그지? 그러니까 또 해야 할 짓을 또 하자. 첫 번째 x에다 1을 넣자. 1 넣으면 2f1이 0이네. 그래서 여기서 f1이 0이다 라는 조건이 하나 나온다. 다음 두 번째, 얘랑 똑같은 거야. 지금 구조가 똑같잖아. 얘랑 그러니까 똑같은 짓을 해야지. x에다 2를 넣자. 2 넣으면 자, 얘는 2 곱하기 f인데 f2가 4니까 8이 될 거고 이쪽은 f'2가 되겠네. 그래서 얘는 프라임까지 내려가서 f'2가 8이다. 요 정도가 나오겠네. 지금 말이 길어서 그렇지 사실 그냥 대입 2번씩 한 거야. 문제에서 준 식에다가 대입하고 문제에서 준 식을 미분해서 변형한 식에다가 또 대입하고 이 짓거리밖에 안 했어. 자, 그러면 아까도 말했지만
이렇게 다 대입해놓고 보니까 이제 실마리가 슬슬 보이지. 요 두 개. 어떤 식과 어떤 식을 미분한 식, 물론 기준을 누구냐에 따라 두냐에 따르지. 얘랑 어떤 식과 걔를 미분한 식에 1 넣었더니 똑같이 0 나왔다. 또는 어떤 식과 그 식을 부정적분한 식에다가 1 넣었더니 똑같이 0 나왔다. 뭐가 됐든 상관없어. 여튼 간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는 뭘 뽑아야 된다? 얘가 x-1을 적어도 두 개는 갖고 있다. 라는 걸 알게 되지. 됐지? 자, 그러면 이제 여기가 진짜 완전 뭉뚱그레하게 표현한 거잖아. 지금 아무것도 모르니까 뭐 차수를 모르잖아. 그러면 아까 했던 걸 또 더하자. 자, 차수 좀 따로 비교해볼게. 차수 좀 따로 구하자. 문제에서 준 식이 이거잖아. 자, 여기서 최고차항만 비교할게.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그냥 문제에서 차수 안 줬어? 그러면 이거는 좀 해야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정도는 해야 돼. 차수를 안 줬으면. 자, 문제에서 준 요식으로 차수 비교해볼게. 최고차항만 비교해보자. 자, 얘를 기준으로 하는 게 낫겠지. 얘를 적분하면 얘니까. fx가 axn제곱이라고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우변은 걔한테 x를 곱한 게 최고차항일 테니까 우변의 최고차항은 axn 플러스 1제곱일 거야. 그치? 다음 좌변은 얘를 부정적분해야 되니까 대문자 fx는 n분의 1 n 플러스 1분의 a의 xn 플러스 1 이렇게 오겠지? 근데 걷다가 3 곱했지. 그러면 좌변의 최고차항은 n분의 1 뭐 자꾸 왜 이래? n 플러스 1분의 3a 하고 x의 n 플러스 1제곱 요렇게 될 거야. 괜찮을까? 어디 보자. 잘못된 게 있나 보자. 문제에서 최고차항 안 줬지? 그러면 지금 여기서는 얘네 둘 다 똑같고 지금 비교할 게 AA 날린다 친다면 개수 비교하면 되겠네. n 플러스 1분의 3이 1 나오면 되지. 이해됐을까 얘들아? 지금 차수로는 똑같으니까 어쩌도 쓸 수가 없고 개수가 얘랑 얘가 같아야 되는데 A 날리면 얘는 n 플러스 1분의 3이 남고 여기는 1 남을 테니까. 그치? 그럼 여기서 n 값이 나온다. n은 2네. n은 2였어. 즉 뭐야? fx가 2차식이었어. 라는 게 따로 뽑혀져 나오지. 얘는 이제 별도란 거 필요하니까. 됐을까? 자, 그러면 이거에 의해서 우리는 fx가 2차구나. 그럼 당연히 f'x는 1차일 거고 대문자 fx 부정적분 값은 3차식이겠네. 됐을까? 여기까지? 그러면 드디어 여기에서 아까 요 두 가지를 가지고 이렇게 대문자 fx를 만들었었잖아? 근데 지금 여기가 몇 차인지 몰라서 그냥 괄호라고만 썼는데 우리 이제 알았잖아. 3차라는 걸. 그러니까 여기를 지금 쓴 거 없지? 응. ax 플러스 b라고 둘 수 있겠지. 3차식인 거 확정됐으니까. 여전히 최고차항의 개수는 모르는 거야. 자, 그러면 이거 가지고 fx도 만들 수 있잖아.
미분하면 되지? 자, 미분해서 fx도 만들어 볼게. fx는 얘가 fx. 됐을까? 얘를 임의로 뒀으니까 얘도 만들 수 있겠지. 그러면 이 짓을 왜 했을까? 우리 아직 안 쓴 거 있잖아. 요거 아직 안 썼잖아. 이것도 아직 안 쓰긴 했는데 요건 한 번 더 미분해야 되니까 조금 귀찮으니까 일단 보류. 자, 그러면 저거를 여기다 넣어봐야겠네. 넣자. x에다가 2대2 하면 3분의 4는 얘는 필요 없고 2 넣었으니까 2a 플러스 b다. 이런 식이 하나 나오네. 됐지? 다음 얘에다가는 넣을 게 지금 얘는 이미 써먹었으니까 됐고 얘는 미분해야 되니까 좀 귀찮아. 근데 문제에서 하나 더 주고 있었잖아. 애초에 뭐였어? f에다 넣을 수 있으니까 f2는 4다. 문제에서 애초에 준 거잖아. 이거 얘를 쓰자. 이거 미분 한 번 더 하기 귀찮으니까. 그래서 요 식에다도 x에다 2를 넣어보자. 넣어보면 f이니까 얘는 4가 될 거고 2 넣었어. 1이 되니까 제끼고 2 넣으면 2a 플러스 b가 될 거고 2 넣으면 1이니까 제끼고 플러스 a만 남겠지. 괜찮을까? 아, 끝났어. 그래서 얘와 얘를 연립하면 ab가 나오겠지. 해서 a와 b를 구해주면 a가 3분의 4였나? a가 3분의 4, b가 마이너스 3분의 4가 나올 거야. 이러면 끝났지. 그러면 얘도 완성, 얘도 완성. 그때 끝. 그러면 자, 일단 여기가 깔끔해 보이니까 대문자 fx부터 잡아주자. 얘가 생각해봐. 3분의 4 넣었어? 마이너스 3분의 4 넣었어? 3분의 4로 묶어버리면 또 x-1 남지. 그러니까 얘가 3분의 4가 나온 x-1의 세제곱일 거란 말이야. 그러면 굳이 여기다 넣어서 귀찮게 하지 말고 이거 그냥 미분해버리자. 별거 아니니까. 얘는 4 곱하기 x-1의 제곱이겠다. 끝났지? 그래서 여기다가 4 넣고 여기다가 3 넣어서 빼래. 그래서 정답 20. 이거는 푼 사람이 잘한 거고 뭐 풀만한 문제였어. 좀 복잡하지. 그래서 이 문제를 끝까지는 못 풀더라도 지금 이 시점에서 내가 바라는 거를 말하자면 일단 첫 번째 이직거리 하는 거. 차수 안 알려줬을 때 이거 생각은 머릿속에 있어야 돼. 이거 해야겠다라는 생각은. 이건 들어야 된다. 이 문제를 못 풀더라도. 다음 두 번째, 아까 정리했었던 거 있었지 얘들아? 어떤 식과 그 식을 미분한 식이 같은 인수를 갖고 있다면, 그지? 이 말이 같은 인수를 갖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지? 다시 어떤 식과 걔를 미분한 식이 똑같은 인수를 갖고 있다라는 게 밝혀졌다면 미분하기 전 원식이 최소한 2개는 갖고 있어야 된다. 요 두 가지는 기억하자. 이 문제를 못 풀었더라도 그거는 꼭 좀. 자, 그래서 여기 96페이지까지 된 것 같고 혹시 지금 안 한 것 중에 질문도 있니? 없으면 진도 나갈게. 혹시 더 물어보고 싶은 거 있으면 말하고. 만약에 못 물어보고 있으면 따로 나한테 물어봐. 그러면 자, 진도 조금만 나가고 싶시다. 아, 여기가 끝이 아니었구나. 98페이지까지 질문 없어? 여기는 아마 없긴 할 텐데.
자, 그러면 99페이지 여기서부터 이제 정적분인데 정적분 설명까지만 한번 해보자. 자, 우리 처음에 적분 배울 때 적분에는 정적분과 부정적분이 있다라고 했었고, 저번 시간까지 했던 게 부정적분, 뭐야? 범위가 없는 적분이었어. 얘는 범위가 없어서 그 결과값이 그냥 식으로 나왔어. 그래서 까먹으면 안 됐던 게 적분상수 C였지. 쉽게 말하자면. 자, 그럼 지금부터 할 거는 정적분이고, 당연히 범위가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실제로 굳이 말하자면 정적분은 부정적분을 한 뒤에,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적분을 하는 거지. 식을 가지고 적분을 해. 적분을 한 뒤에 대입까지 하게 되는 거야. 범위가 있어서. 정적분은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마음 편해. 적분은 원래대로 여기서 하던 대로 똑같이 적분을 해. 적분을 한 다음에 대입까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대입을 했기 때문에 얘는 식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얘는 어떤 값이 나올 거야. 그 다음, 얘는 C가 있었는데 얘는 결론적으로 C가 필요 없거든? 그럼 왜 필요 없냐? 그럼 이 C가 필요 없는 이유는 이제 정적분을 계산하는 방법에서 나오게 되는데, 자, 해보자. 만약에 예시를 들어서, 만약에 인테그랄 EX, 간단한 걸로 할까? 플러스 3이 있었다, 진짜. 간단한 걸로 할게. 자, 얘는 부정적분이지, 그치? 근데 여기에서 정적분은 여기랑 여기 인테그랄의 위아래로 자리가 있는데 여기가 채워진 형태. 그래서 여기에 예를 들어 뭐 1부터 2까지 라고 쓰여있다 치자. 자, 그러면 정적분을 계산하는 방법은 일단 뭐라고? 일단 할 거 해. 부정적분을 해. 그러면 우리 지금 C가 필요 없는 걸 모른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하자. 그럼 저거를 적분하면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C라고 쓸 거야. 자, 다음 정적분. 이제 정적분 해야지. 정적분의 방법은 표기법, 약속, 적분을 한 뒤에 P적분 함수를 적분을 한 뒤에 그 함수를 대괄호에다가 묶는 거야. 표기법이야. 약속. 이렇게 써서 계산합시다 라고. 자, P적분 함수를 적분한 뒤에 대괄호로 묶고 여기 있던 윗끝과 아래끝을 여기 오른쪽에다가 써주고, 그 다음에 이제 대입을 하는 거지. 대입은 무조건 윗끝 값부터. 그래서 윗끝 값을 대입하면 4 더하기 6 더하기 C 일 거고, 아래끝 값을 대입하면 1 더하기 3 더하기 C가 될 거고, 자, 윗끝을 대입한 값, 아래끝을 대입한 값, 그 둘을 뺀다. 요게 정적분 계산법과 표기법. 됐지? 다시. 자, 적분을 하라고 해서 정적분이라는 거 확인했고, 일단 원래 우리가 부정적분에서 하던 대로 얘를 적분해. 다음 대괄호로 묶고 윗끝과 아래끝을 똑같이 써준 다음에 순서 윗끝을 먼저 대입하고 아래끝도 대입을 해서 그 둘을 뺀다. 요게 정적분 계산하는 방법. 그래서 계산하면 10에서 4니까 6이지. 그럼 이 결과를, 이 과정을 보니까 왜 C가 필요 없는지가 나오지. 왜? 이 계산을 하면서 이 적분상수 C는 무조건 지워져. 무조건 지워질 운명이야. 그지? 그러니까 귀찮으니까, 어차피 지워지려니까 애초부터 하지 말자는 얘기지. 어차피 지워지려니까 귀찮으니까 지워버리자. 굳이 하지 말자. 이 얘기야. 그래서 정적분 계산할 때는 웬만하면
적분상수 C는 신경 안 써도 돼. 어차피 계산상에서 지워지래야. 몇인지 모를 뿐이지. 자, 요게 정적분을 계산한 법 그 자체야. 괜찮을까 얘들아? 뭐 이건 뭐 별일 아니지. 자, 그러면 이 정적분이 나중에 활용해서 배우겠지.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지만 뭔 소리냐? 물론 얘가 1참수지만 곡선이라고 생각을 해볼게. 자, 이렇게 있을 때 얘가 그럴 일은 없지만 얘가 2x 플러스 3이라고 해보자. 그럴 일은 없지만 자, 얘를 적분을 그냥 해서 부정적분하면 걔는 그냥 그 자체 식으로서만 존재할 뿐 의미는 없어, 솔직히 말하면. 하지만 이제 정적분을 통해서 대입을 하는 순간 얘는 의미가 생겨. 자, 그러면 여기 이 식이, 이 정적분 식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이 그래프와 x축이 이루는 영역에서, 즉 그러면 어디야? 여기랑 여기겠지. 그 영역에서 x가 1일 때부터 x가 2일 때까지 면적을 구해봐 라고 시킨 거야. 요게 정적분의 의미. 뭐 하는지는 알고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정적분의 의미. 그래서 얘들아, 지금 이게 내가 설명할 게 있어서 굳이 이렇게 했지만 봐봐 얘들아, 저거 2x 플러스 3이라는 그래프인 거잖아 실제로는. 그럼 0,3을 지나고 기울기가 2짜리인 직선이가 이렇게 생겼겠지 원래는. 그러면 여기서 x가 1일 때랑 2일 때랑 해서 지금 실제로 얘 정적분이 시키는 거는 요 y는 2x 플러스 3이라는 그래프와 x축이 이루는 도형에서 x가 1일 때부터 2일 때까지 면적 구하시오. 즉 요 면적 구하시오라는 문제인 거야. 시킨 거야. 그럼 얘들아, 이거 실제로 우리 함수값 구할 수 있잖아. 여기 x가 1일 때니까 여기 5지. 그럼 이 길이가 5겠네. 다음 여기는 x가 2일 때니까 7이겠지. 이 길이 7이야. 그럼 이거 사다리꼴이잖아. 누가 봐도, 그지? 그럼 사다리꼴 넓이 구하면 2분의 1 곱하기 밑변 더하기 아랫변 하면 12고 높이 1이니까 넓이 6이지. 나왔잖아. 맞잖아. 이런 거야. 물론 우리가 지금 정적분 연습을 하기 때문에 이거를 했지만 실제로는 결국 넓이란 말이야. 넓이니까 만약에 얘가 1차식이다? 간단한 식이다? 뭐 끼케야 뭐 절대값 정도 붙었다? 그러면 굳이 정적분 안 해도 돼. 그냥 넓이 구하면 돼. 그래프 그리면 되거든. 정적분만, 우리가 정적분 배우고 있다고 정적분만 쓸 필요는 없어. 결국은 넓이인데 뭐. 됐지? 그래서 정적분으로 넓이를 구하나 너희가 알고 있는 그냥 도형의 넓이를 구하나 답은 똑같이 나와야 정상이지. 그지? 근데 정적분은 이 넓이랑 똑같다라고 볼 수 없어. 유사해. 유사하다가 맞아. 왜냐? 그 이유가 내가 그래프를 이렇게 그린 이유지. 자, 얘들아, 지금 원래는 얘지만 내가 설명을 위해 이렇게 바꾼 거야. 얘가 얘 그래프라고 생각을 해보자. 얘는 됐어. 자, 정적분이 그래프와 x축이 이루는 영역에서의 주어진 범위 내에서의 넓이를 뜻한다라고 했었어. 그치? 여기까지는 됐지 얘들아? 근데 얘가 이 정적분 값은 결론적으로 넓이랑 완전히 똑같다라고 하기는 조금 애매해. 왜냐? 만약에 얘들아 이 상태에서 인테그랄 5부터 6까지 2x 플러스 3dx를 했다 치자. 근데 5와 6이 여기 있었어. 그래서 얘랑 똑같은 영역인데 위에 있냐 아래에 있냐의 차이밖에 없었어. 됐지?
예시를 들자면, 그러면 이때 답은 얘네들이 똑같은 영역이야. 근데 이 정적분값은 몇 나오냐면 요게 지금 6 나왔다라고 가정을 한 거잖아 우리 지금. 그럼 이 정적분값은 몇 나올까? 마이너스 6 나올 거야. 즉 정적분이 넓이와 똑같다라고 하기가 애매한 이유가 뭐냐면, 얘들아 어떤 도형 내가 너한테 이거 넓이 구해봐 라고 했을 때 너희가 뭐 풀건 못 풀건 어떻든 간에 절대로 하지 않을 짓은, 넓이를 내가 물어봤는데 마이너스 4요. 이럴 일은 없잖아, 그지? 그냥 구하든가 모르겠어요가 맞는 답이지. 구했는데 마이너스 4요 라고 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짓이잖아. 넓인데? 그지? 근데 정적분은 지금 요 내가 만든 요 예시를 보면 알겠지만 정적분은 부호가 있어. 음수일 수도 있어. 그래서 정적분은 아주 심플하게 얘기하자면 정적분은 부호가 있는 넓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돼. 넓이는 넓이야. 넓이는 맞아. 넓이 맞아. 넓이는 맞는데 부호가 있어. 그럼 부호가 뭘 의미하냐? 부호의 의미는 그 영역이 문제에서 시키는 원하는 영역의 넓이가 그 구간이 x축 위에 있는지 아래에 있는지를 알려주는 역할이야. 그러니까 얘는 6이고 얘는 마이너스 6 나온다는 얘기야. 왜? x축 위냐 아래냐로 갈리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됐니? 이래서 얘들아? 그러니까 얘의 정적분값이 6이고 얘의 정적분값이 마이너스 6인 이유는 첫 번째, 얘네 둘의 면적적으로는 넓이적으로는 똑같으니까 둘 다 절대값이 6 나온 거야. 하지만 왜 얘는 6이고 얘는 마이너스 6이냐? 얘는 x축 위에 있으니까 6인 거고 얘는 x축 아래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6이라고. 그럼 이걸 역으로 생각하면 얘들아, 물론 걸쳐져 있을 때도 있지만 일단 단순하게 생각하자. 어떤 식으로 정적분을 했어. 근데 그 값이 마이너스가 나왔어. 그럼 우린 이걸 보고 뭘 유추할 수 있는 거야? 이 그래프가 A부터 B 사이의 영역은 X축 아래에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단순하게만 얘기하자면. 물론 위에 있을 수도 있어. 이럴 수도 있잖아. 지금 내가 말한 거는 진짜 단순하게 얘기해서 A와 B가 여기 있겠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 물론 당연히 이렇게 해서 A는 요만큼이고 B는 이만큼이야. 그러면 음수 나올 수 있겠지. 이럴 수도 있겠지. 당연히. 일단은 단순하게 생각하자고. 일단은 무슨 말인지 이해됐니 얘들아? 정적분은 부호가 있는 넓이여서 그 부호의 의미는 영역이 X축 위에 있냐 아래에 있냐 라는 거야. 그럼 얘들아 요거를 이해가 됐다면 만약에 여기가 7이라고 할게. 그래서 자 요거 이해되면 되는 거야 얘들아. 연습 좀 해보자. 그리고 여기가 0이라고 해볼게. 그래서 지금 요 부분의 넓이가 2라고 하자. 요 부분의 넓이도 똑같이 2야. 괜찮지? 자, 그럼 일단 가정을 한번 해볼게. 몇 개만 써볼게. 정적분값.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그냥 fx라 할게. fx dx의 값은 2가 나올 거야. 다음 인테그랄 1에서 2까지 fx dx의 값은 6이 나올 거고, 그러므로 0에서 2까지 fx dx 값은 8이 나올 거야. 괜찮니? 여기까지 3개. 다음 똑같은 방식으로 5부터 6까지 fx dx는 마이너스 6이고 방금 했다시피 6에서 7까지 fx dx는 마이너스 2일 거고, 그래서 5에서 7까지 정적분 값은 마이너스 8일 거야. 여기까지 괜찮니? 이해됐어?
그러면 이걸 섞어보자. (1에서) 아이고 이거 더 필요하구나. 이렇게 할게. 예시를 잘못 들었다. 좋은 얘가 아니네. 미안. 그럼 만약에 1에서 2까지 적분한 거랑 5에서 6까지 적분한 걸 더하면 몇 나오겠어? 당연히 0이겠지. 이해되나? 당연한 거잖아. 얘가 6이라며. 얘는 마이너스 6이라며. 더하면 0이겠지. 당연히. 괜찮아. 그럼 이번에는 1부터 2까지 적분한 거랑 5부터 7까지 적분한 거랑 더하래. 그럼 답은 뭐겠어? 당연히 마이너스 2겠지. 지금 당연한 얘기다, 그지? 자, 여기까지가 정적분의 기본적인 내용이고, 이따가 쉬었다가 문제 풀 때 정적분의 내용적으로 중요하다라고는 할 수 없는데 그냥 문제 그 자체로, 그러니까 유형적으로 조금 신경 써서 풀어야 되는 어려운 게 한 두어 개 있거든? 오늘 할 것 중에. 그거 잘 들어봐야 돼.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쉬었다가 문제 좀 쭉 풀어봅시다.